자, 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바로 이 수많은 그 학점 은행제 및 다양한 교육 플래너들이 그 이직률이 높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이직에 대한 사연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 관련된 그 Q&A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 테라스라는 신규 채널에 올리고 있고요. 이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교육 트렌드 및 현재 해당 시장의 문제점 등 이런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좀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면접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면서 좀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있는데요. 일전에 올린 영상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서칭을 통해서 많이 보죠. 잡코리아도 있고 사람인도 있고 인쿠르트도 있고 이런 인재 서칭을 통해서 또는 이제 유튜브 제 거 영상을 이제 보시고 또 면접을 보러 오시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현역 플래너 분들 이렇게 소개 통해서 이렇게 면접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현재 면접을 보러 오시고 계시는데요. 자, 면접을 진행을 해보면은 대부분 이직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업무 형태와 업무 강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회사에서 강요를 해서 하는 그런 업무도 있죠. 그걸 좀 말을 드리는 것 같고, 군대로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훈련소에서 보통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빡세게 배운다고 하죠, 보통. 취지는 좋은데 이제 한두 달 이제 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으면 자대 배치를 받고 전문 기술도 좀 습득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훈련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해보면 좀 적절할까요? 자, 보통은 그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 높은 그 연봉 부분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플래너 분들의 그 업무량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습자분들에게 그 학습 자료 제공 및 학습에 대한 관리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통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해당 업무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A 회사에 근무 중인 그 홍길동 학습 플래너는 한 학기에 혼자서 관리하게 된 학생이 800에서 1000명 정도 된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퇴사를 하는 다른 플래너들의 학생까지 떠안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홍길동 플래너는 이직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고 퇴사를 하는 플래너들의 학생까지 떠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학습 플래너 분들의 문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연락을 잘 받지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학점은 이제 그 학습 플래너 분들의 그 처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처우 부분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간제, 파트타임, 프리랜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처우 부분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처우 부분이 다 100%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고 나서 2달에서 3달 정도면은 적응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실적 같은 부분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해고가 될 위험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느낄 거예요. 업무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업무량 부분이 예전에 처음에 비해 2배, 3배, 많게는 4, 5배까지 늘어났는데도 내 급여는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누군가에게 또는 다른 곳들도 비슷하다고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다른 곳들도 다 똑같다, 저긴 더 안 좋다, 우리가 최고다. 자, 이런 말 들으신 거면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진 절대 그런 말들을 믿지 마세요. 네. 이 말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을 한 것만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닌 그 기계처럼 부려먹다가 기계처럼 부려먹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데, 결국 이직을 하거나 해당 업계를 아예 떠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종 업계로 아예 이직을 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회사들마다 급여 및 처 부분이 틀린 거는 당연한 건데 천차만별이겠죠.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나에게 좋을 수만 없겠지만, 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회사라면은, 그리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체적으로나 뭐 또는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겠죠.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걸 통해서 많이 옵니다. 입소문 소개를 통해서 많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뭐 자코리안 사람인 뭐 인사이 뭐 인크루트 뭐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개로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짓된 언행이라든지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유는 면접 오시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학습 플래너 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학습 플래너라는 게 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자격증이다, 뭐 전문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뭐 심지어 고객들 상담할 때 많이 취득하는 텔레마케팅 관리사 뭐 이런 것들도 없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이런 자격증이 있다라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 중도의 업무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점 렌즈 학습 플래너라 보면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학습 플래너의 대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학습 상담이라든지 지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 학습 플래너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조언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실전에서 몸소 뛰면서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신 학생분들도 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서 보면 말은 뭐 5년 차다, 뭐 10년 차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달, 뭐 1년도 채 안 된 그런 신입사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그 학습 설계를 통해서 그 추후에 학위라든지 이 자격증 같은 게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베테랑 분들도 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서 이 학생분들과 호흡을 이어가는지 문제는 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일을 배운다고 할 경우 뭐 전국에서 뭐 교육 부분에 있어서 탑 매출 가장 많이 한 팀에서 일을 배우시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서 배워서 하는 게 유리할지는 판단은 본인의 몫에 좀 맡기고 싶습니다. 좀 정리를 좀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학습 플래너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것은 첫 번째로 학점의 학습 플래너 업무량 부분이 많고, 두 번째로는 처우가 좀 열악하고, 세 번째로는 여기 있죠,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너분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이고요,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단순하게 말씀드린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디테일 부분까지 좀 파고든다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변화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신입사원 때가 있었을 거고요. 이제 임원 그리고 지금 대표 자리까지 오면서 해당 직급마다 어떤 문제들, 힘든 점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현재 ING 중입니다. 계속 노력 중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입소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자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전 회사에서는 6개월, 1년, 2년밖에 일을 안 하신 분들도 저희 회사 오고 나서 3년, 5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그 회사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회사의 현재 시스템이 체계, 복지 부분, 업무 시스템, 아니면 휴무 시스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해당 플래너 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입혀서 저희가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현재 함께 일하는 동료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부분은 이런 부족한 부분과 시스템적으로도 변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고 잘 따라와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학습 플래너 이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한번 미팅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